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 무선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가람입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적용 사례 공유잖아요. 이 사례 공유가 우수 사례 공유가 아니고 일반 사례 공유라는 점을 좀 인지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틈새 운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진흥회에서 이 사례 발표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네, 부끄럽게도. 그래서 저는 원래 그냥 학교에서 하고 있던 아침, 점심 그리고 방과 후 이때 체육 활동이었는데 진흥회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가 봐요. 틈새 운동이라는 이런 네이밍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사례 발표를 이 주제로 해서 맡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전국 각지의 모든 체육 선생님들께서 이미 아침, 점심 그리고 방과 후 저와 비슷한 혹은 저보다 더 뛰어난 방식과 방법으로 체육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일반 사례 공유이기 때문에 저렇게 했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아이디어는 괜찮다 하는 부분만 차용하셔가지고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던 계기죠. 우리 학교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 이런 배경부터 해서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 점심,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했을 때 결과 어떻게 보완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는 화면은 그냥 간단한 저희 학교 현황 및 실태입니다. 23학년도, 제가 23학년도에 처음 무선중학교로 오게 됐는데요. 23학년도에 14학급 373명, 24학년도 15학급 397명. 이런 사례 발표 같은 것들을 보실 때 학교 급에 따라서 큰 학교, 작은 학교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 정도 규모고 이 규모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구구절절하지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학교 운동부가 있습니다. 요트부가 있는데요. 선수는 5명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학교 운동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 학교를 왔을 때 놀란 게 운동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학교에 체력 단련실이 아예 없더라고요. 굉장히 놀란 점이었는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교육적인 가치관이고 욕심이지만 중등에서 체육의 비중이 굉장히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학교에 체육 관련된 부서가 아예 없음이 굉장히 탐탁지 않더라고요. 우선 중학교가 23학년도까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연유로 의해서 체육 및 신체활동 문화들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교육 의존도나 방과 후 얘기는 이따 나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보충이 되는 내용이어서 같이 넣어봤고요. 그리고 학교의 위치가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여수를 어느 정도의 도시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심지에서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버스를 타고 등교를 한다고 했을 때 4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형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요. 선생님들 모두 다 팝스 하시잖아요. 3, 4월 해서 팝스를 진행하는데 팝스 결과가 이 정도로 나왔다.
라는 걸 이 화면에 좀 담아봤습니다. 4, 5등급에서 체력 우려 학생이 아까 그 373명 중에 59명, 16% 정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과체중까지 제외하고 경도 비만, 고도 비만만 봤을 때 300명 넘는 학생 중에 87명, 23% 정도 학생이 해당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팝스를 하고 난 다음에 건강체력교실을 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예, 건강체력교실 운영이 사실 저는 해마다 고민거리였거든요. 어떤 시간에 애들을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교육해야 될지, 운동을 시켜야 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4, 5월에 팝스 측정을 다 마치고 나서 4, 5월에 이제 건강체력교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운영 시간이 상당히 고민이 됐어요. 보통 선생님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침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점심시간에는 이미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방과후는 아까 제가 학교 현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또 학생들이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다 학원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방과후에 하기는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아침에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력교실 자체를 이걸 연교시 체육활동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착안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데 있어서 그냥 체력 우려 학생들이 있죠. 4, 5등급이 나온 이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 아침 시간에 선생님들 출근하실 때 항상 보시잖아요. 농구장에서 자기들끼리 농구를 하거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거나 이런 학생들에게도 제가 직접 나가서 애들을 임장하면서 더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대상 학생 범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최종적인 목표는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습관을 만들어주고 기회를 더 늘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스에 보시면 팝스 그 탭에 애들 개인 체력 평가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요거 하나 뽑고요.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따로 만들어서 같이 해서 한 봉투에 넣어서 체력 우려 학생들 집에 다 보냈습니다. 통신문이랑 같이. 요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여기에 서명까지 하고 얘를 아침부터 일찍 보내서 땀을 흘리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저희 또 다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를 갖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 관련된 내용을 통신문에 적고 부모님들이 최대한 의무감을 좀 가지고 학생들을 아침에 일찍 보내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력 우려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언제든 편하게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미리 땡 버스 많이 아시죠? 네, 거기서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아침 8시부터 8시 25분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보통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션 운동을 이렇게 일일이 애들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오늘은 이 운동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줄넘기, 플랭크, 버피, 풀업, 셔틀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체육 선생님들한테는 접근성이 꽤 높지만 학생들은 체육 시간이 아니면 잘 하지 않는, 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운동들로 미션 운동을 제공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적용하실 때 선생님들이 제공하시기 편한 프로그램으로 편하게 제공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운동을 8시부터 시작을 하면 15분쯤 돼서 1차 검사를 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했는지 제가 직접 관찰하는 것도 있고요. 조금 쪼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이마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마를 보여달라고 해서 땀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으면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15분에 1차 확인을 하고요. 20분에 2차 확인을 하고 통과를 한 친구들은 그때부터 자율적으로 국외 활동을 하던 쉬던 편하게 25분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25분에 전부 교실로 올려 보냈습니다. 네, 이 사진들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미션 운동 줄넘기, 순환 운동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네, 여기 셔틀런 그리고 미션 운동이 다 끝나고 나서 구기 종목 학생들이 나와서 편하게 하는 사진입니다. 앞서 보셨던 내장은 23년도에 했던 거고요. 지금 24학년도 1학기 때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 1학기, 23학년도 1학기에 처음 학생들이 이렇게 시켜보고 나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게 처음에 방학이 지나면 애들 상태가 말짱 도루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학 때 방학 숙제로라도 어떻게 애들을 운동을 시킬 수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네이버 밴드 앱을 활용하게 됐는데요. 또 방학이 한참 애들이 커가는 시기다 보니까 신체 변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꼭 운동시켜야겠다 해서 네이버 밴드 앱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을 우선 다 초대해서 여기 멤버로 만들고요. 이 앱 내에서 인증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션을 정해놓고 이 미션을 자기가 했으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운동 종류, 강도 다 적게 하고 인증사진 저 가운데 사진 보시면 이마만 나와 있는 이런 식으로 인증사진을 올리게 해서 인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애들이 방학을 지나는 동안 하루하루 이렇게 인증을 올리게 되면 앱 내에서 자동으로 순위를 매겨줍니다. 이 학생은 몇 회, 이 학생은 몇 회, 이 학생은 몇 회 해서 방학이 끝났을 때쯤 순위를 확인해가지고 1위부터 3위까지 학생들은 건강체력교실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의무 학생이었지만 이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에도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좀 할 수 있는 동기부여책이 되도록 설정을 해봤습니다.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요. 아까 사진에도 보셨지만 대상 학생은 사실 30-4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편하게 놀러오는 친구들이 또 절반이고요. 근데 사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출결 관리가 힘듭니다. 학생들이 일찍 오라고 해도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안 오는 학생들도 많고 이런저런 핑계 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출결 관리가 가장 고민이었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페널티 운동이라고 해서 점심시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강제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체육 시간에 준비운동, 정리운동을 할 때 애들한테 추가적으로 체력운동을 더 시켰어요. 버피 10개 해라. 끝날 때도 정리운동 할 때도 추가적으로 버피 10개 해라. 학생들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래서 출결이 조금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옆에 사진은 제가 출석부로 사용했던 그 A4 파일 그대로 PDF 사진 정리한 건데요. 이런 형식으로 제가 출석부 사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성교육 연계 프로그램인데 이건 시간대가 조금 다릅니다. 앞서 제가 체육 관련 부서가 없었다고 했는데 제가 엄청 많은 전투를 치르고 나서 24학년도에 체육 부서가 생겼거든요. 인성교양부에서 체육 인성부로 제가 부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3학년도 인성교양부에서 하던 아침 독서활동 시간을 아침에 운동장에서 혹은 체육관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많이 싫어하셨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어느 정도 경과가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좀 더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학교 가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회 시간 활용해서 운동장을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걷거나 뛰거나 아니면 레크레이션 활동하고 4, 5월에는 꽃사진도 찍고 반 단체로 이런 활동들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선생님들도 열심히 협조를 해주셔야 되니까 일정표 이렇게 일일이 파일로 만들어서 다 밤마다 보내드렸고요. 네, 이 사진 6장처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25분까지는 연교시 체육활동, 30분부터 50분까지는 운동장 혹은 체육관 조회할 수 있게 사지동에 함께 걷는 아침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반별 월 1회로 하려고 했는데요. 반발이 너무 심해서 월 2개월에 1회 정도 진행할 수 있게 일정표를 수정해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점심시간인데요. 아까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체력 단련실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중학교에 오고 나서 첫 번째 목표가 체력 단련실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유교실 제가 찾아다니면서 유유교실 확보했고 기구들을 처음에는 맨몸 운동 기구들부터 이렇게 모았습니다. 차곡차곡 이렇게 모으는 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서 공문만 오면 모든 사업을 다 신청했어요. 도교육청에서 이제 체육건강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을 다 신청해서 신청 계획서 쓰고 예산 받고 나중에 정리해서 정상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구들을 많이 확충했고 교실도 행정실장님, 교장 선생님 얘기해서 더 넓은 교실 2칸 반 정도 되는 지하 유유교실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는 사진 같이 기구들이 어느 정도 많이 확보된 상태고 예산은 총 3천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체력 단련실을 제가 또 주구장창 계속 점심시간에 있을 수 없어서 이 체력 단련실을 운영할 학생들을 이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보통 학교에 그 스포츠 클럽 학생 자치회가 있지만 저희 학교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저는 방과 후 체력 단련반을 하는 친구들로 자율 동아리를 구성했고요. 이 동아리 학생들이 10여 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근무표를 직접 짜주고 학생들이 이 시간에 가서 체력 단련실 문 열고 기구 정리하고 이런 활동들을 직접 할 수 있게 운영을 해봤습니다. 요 홍보하는 포스터고요. 네. 방명록 파일 작성하고 애들 순번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3학년도에 교실 한 칸짜리 맨몸 운동 기구만 있다가 24학년도에는 공간도 넓어지고 뭐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을 많이 확보해서 체력 단련실을 운영했습니다. 네, 이제 결과인데요. 우선 이거는 여기 나온 내용들은 정량적인 결과죠. 23학년도에 1학년을 기준으로 4월 달에 16명이던 체력우려 학생들이 마지막에 연말에 갔을 때는 8명 정도로 줄었고요. 23학년도 2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학년도에 13명이었다가 올해 들어와서 새로 팝스를 했을 때 학생들이 체력우려 학생들이 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결과는 물론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량적인 수치상으로는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옆에는 출석부 운영 종료할 때 출석부 사진인데 빨갛게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체력 우려 학생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은 그런 학생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성적인 부분인데요. 이건 뭐 제가 느끼는 것도 있고 동료 선생님들도 다 느끼시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신체 활동이나 스포츠 참여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보면 아이들이 어디서나 뛰어노는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에 수업 태도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운동을 애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방과 후 스포츠 클럽도 원래 반이 3개만 있었고 학생들도 굉장히 적었는데 반도 체육 관련 방과 후가 5개로 늘어나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체육 선생님이 3분 계시는데 제가 욕심내서 한 거기 때문에 저 혼자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벅차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점심시간에 가서 애들 보고 또 방과후 수업까지 하고 이러니까 혼자서는 힘들기도 했고, 힘들다는 문제보다는 제가 힘들면 그때그때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잘 맞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분야를 분담해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운동시키는 학생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보다는 싫어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의 개개인 능력으로 더 좋은 학생들이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지적했던 문제인 출결 관리에 대한 것도, 저는 단순히 페널티 운동만 부여해서 출결 관리를 노력했다면 또 선생님들이 고민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출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